오늘은 그 과거에 말씀드렸었던 그 박스권 매매에서의 그 세 번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10명 이상 댓글 남겨주시면 세 번째 종목을 공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딱 10명이 오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죠? 셀트리온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컴투스. 근데 두 종목 모두 요즘 대형주가 좋다 보니까 좀 두 종목 모두 다 올라가는 흐름이 좋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도 이제 마침 막 내가 보기에는 고개를 이제 빼꼼 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시장에서 항공주들이 또 좋았어요. 아침에. 저희가 세 번째 준비한 종목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가격부터 일단 딱 말씀드리면 25,000원이에요. 25,000원 오면은 매수. 그럼 오늘 영상 끝났네. 그쵸, 사실 뭐 거두절미하고 사실 결론이 제일 중요하니까. 25,000원 아래서는 어떻게 해라? 매수해라. 저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하지만 25,000원을 확실히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5,000원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구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던 또 이번 2분기 3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매매 팁을 드리자면요, 매수가 대비 플러스 15%에서 19%에서는요 1차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비중에 60에서 70%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파동이 박스권에서 그려질 때 많이 그려지면 40%에서 30%고요. 평균적으로 15에서 20%면 어느 정도 중단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15에서 19% 내외에서는 1차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5,000원 기준으로 15% 하면 뭐 대략적으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볼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즘 확실히 장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 이제 반기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중에 계속 막 뭐 영업이익 얼마 증가했다, 뭐 영업 손실 났다 하면서 계속 종목들이 위아래로 변동성을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는 사실 굉장히 좀 제한된 상승과 제한된 하락을 보이면서 좀 증시를 좀 이렇게 버텨주는 느낌을 많이 줬던 그런 하루다 보니까 확실히 장이 조금 이제 좀 떠 있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좀 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좀 생기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살짝 대한항공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대한항공이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형은 어떻게 생각해? 요즘에 이제 유가 관련해가지고도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좀 애매하죠. 뭔가 환율을 올라가는데 유가는 떨어지고 미장은 올라가고 원자재 값도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항공주는 유가가 제일 중요하니까 유가 흐름이랑 꼭 같이 봐야 된다. 아람코가 증산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 유가 폭락하면 제일 수혜주 중 하나가 결국 항공주거든요. 근데 요즘 항공 티켓권 보시면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 사이클이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항공 기업군들,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마진이 점점 줄어들어요. 티켓 값은 똑같은데 유가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기름값만 엄청 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감을 못 이겨 대부분 항공 티켓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항공 티켓 가격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넣는 기름의 가격이 떨어지고 항공 티켓 가격은 유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서 항공사들의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품 관련 기업분들도 똑같아요. 한번 오른 물가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정설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식품 관련 기업이 부각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 이슈에 5만 가지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나중 가서는 이 인플레가 잡히게 되면 그 원재료의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식품의 가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품 관련 기업군들의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 기업군들도 똑같아요. 지금과 같이 유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에는 차후에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이 실적으로 연관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기업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아서 올라가 주는 거죠.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고개를 빼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기 전의 시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뭔가 티켓 값은 우리 막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뭔가 좀 약간 예민하게 바뀌잖아요. 티켓 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확실히 식품 쪽은 한번 이제 뭐 라면값, 뭐 과자값 뭐 이런 것도 올려놓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품 관련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게, 가격
제품의 가격을 올려놨는데 원재료는 떨어져. 그러니까 이 괴리가 다 이제 마진으로 다 남아버리니까 요즘에 식품주들이 확실히 좋긴 하더라고. 항공주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좀 이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나의 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대한항공 25,000원 아래서 매수 15% 수익 땡큐 매도 이 관점보다는 이런 주식시장의 메커니즘과 원리 이해를 하다 보면 모든 주식에도 다 이런 걸 반영시켜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리로 접근을 하자.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공식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매매를 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 아직은 공식은 없습니다. 결국 유연하게 원리에 입각한 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좀 롱런 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는 게 오늘 영상의 좀 중요 포인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디다 저점, 뭐 어디가 고점 이거는 사실 좀 부수적인 거고 좀 대외적인 것들 그리고 기업만이 갖고 있는 뭔가의 또 이야기거리 그게 이제 또 주가에 또 투영이 되면은 또 주가는 그 안에서도 좀 더 위든 아래든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은 3대 맹신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형이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전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이 찍어지는 이유와 근거는 과거의 내역을 보면 다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을 봤었을 때 이 대한항공의 주가가 저점을 찍었을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주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다 원리에 입각돼가지고 이유와 근거가 다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단순히 그러니까 종목만 사실 제일 좀 안타까운 거는 종목만 보는 사람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외적인 것도 봐야겠다 하면 시장도 같이 보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종목도 보고 시장 흐름도 보고 대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좀 본다면 좀 더 확률적으로 좀 높은 확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